러닝을 시킨다는 거는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출고 조사를 할 때 그 샘플링하는 집단이 전체 집단을 잘 표현해야지. 똑같이 회원님들 몇 분도 다 지금 요새 그 라운피플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머신러닝 배운다 그랬고요. 근데 110편 좀. 110편. 네. 야, 100만 불 수출답 받으셨고. 네. 300만 불 받으셨고. 예, 작년에 500만 불 받으고 수출답. 예. 올해 1000만 불 받으실 거고. 2천만 불. 2천만 불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방식하고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보는 게 딥러닝입니다. 어떤 경우는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산업용은 99.9x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그 자기 주도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감별하십니까? 궁예도 아니시고. 관심법. 네, 안녕하십니까. B2B 지원 방송 토크 IT 제일만큼 지식 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전문기업 CEO와의 토크입니다. CEO톡 134회 인공지능 머신비전 글로벌 리더를 추구하는 라운피플의 이석중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뭐 알파고도 없었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막 AI가 막 붐이 있지도 않았는데 그때 2010년대 창업하실 때부터 이런 그 뭐 머신비전 또 인공지능 이런 걸 다 생각하시고 창업하신 겁니까? 아니면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되신 겁니까? 인공지능까지 가진 않았고요. 네네.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주로 해왔던 쪽이 CPU 설계라든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 다음에 비전에 관련된 반도체 칩을 설계를 했었는데, 네. 새로운 회사를 만들면서 반도체 칩은 이제 워낙 그 경쟁도 치열해지고 반도체 공정이 빨리 가다 보니까 네네. 굉장히 자본을 많이 필요하는 사업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남은 것 중에 뭘 해볼까 이런 고민을 했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방향을 알고리즘 쪽으로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분야,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미지를 다뤄왔기 때문에 비슷한 분야 같지만 또 비전은 새로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게 됐던 거고, 이제 하다가 보니 그 인공지능까지 이어지게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뭐 인공지능도 그것도 알고리즘이지 않습니까? 예, 그 벤처기업이 들어가서 이 어떻게 보면 데스밸리 지나서 성장을 하려면 뭔가 뭐 그러니까 원가를 경쟁하는 이런 쪽이라든가 이런 쪽 들어가서는 승부를 내기가 힘들고, 그렇죠. 계속 또 쪼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창의력이나 알고리즘이나 뭔가 다른 쪽 갖고 그 도전을 해야 됐기에. 똑같이 회원님들 몇 분도 다 지금 요새 그 라운피플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머신러닝 배운다 그랬고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블로그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저도 검색해보니까 컨텐츠가 굉장히 많던데 거의 몇백 개, 600개가 넘는 것 같은데 참 특이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여기에 특히 머신러닝 쪽에 대부분의 글을 대표님께서 직접 쓰신다면서요? 네. 그걸 지금 대표님께서 직접 쓴 블로그 포스팅이 몇 개나 됩니까? 대략 지금 한 110편 정도. 110편? 네. 야,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거의 2년 정도 쓰셨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어로 된 텍스트 컨텐츠도 별로 없었고, 어차피 저는 이제 공부를 해가는 과정인데, 그러면 우리 직원들도 그걸 보고, 그 다음에 또 직원뿐만 아니라 이쪽에 관심 있는 학생이든 아니면 직장인이든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이거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교육자의 마인드로 하신 거네요. 사업적으로 좀 도움이 되십니까? 어떠십니까? 예, 그 쓸 때 사업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는 안 했는데, 고객들이 이제 처음 만난 고객도 어떤 분들은 굉장히 저희한테 호감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 만났는데? 예.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라고 여쭤보면 블로그 보고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특히 요즘같이 이제 시대가 점점 이제 검색 시대지 않습니까? 요즘 그냥 검색하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평소에 광고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뭔가 그 전문성을 계속해서 하시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굉장히 라운피플의 본질로 잘 인정을 받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대는 특히. 뭐 그 부수적인 효과를 보면은 블로그를 보고 또 좋은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또 지원을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그 좋은 지원자들을 뽑기에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학부서 정말 또 대표님 직접 글도 쓰시고 그러니까 네. 이 회사 뭔가 좀 비전이 머신 비전뿐만 아니라 비전이 있구나 네. 해서 어플라이 한다 이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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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라운피플도 지금 인공지능 기반으로 머신러닝 기반으로 이제 머신 비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데 그런 글로벌 엄청 큰 데하고 그 라운피플하고는 뭐가 다른 겁니까? 저희가 차별화된 포인트는 저희는 일단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연 영상 속에서 뭔가를 구별해내거나 하는 일을 그렇죠. 하는데요. 네. 네, 저희는 일단은 포커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산업용 영상 쪽에 좀 지금은 네. 주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네네. 네, 산업용 영상은 자연 영상하고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산업용에서 요구되는 건 아주 정확도, 아주 정확하게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자연 영상에서 뭐 98%, 97% 이게 높은 걸지 모르겠는데 산업용은 99.9x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 정확도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자연 영상 속에서 뭔가를 구별해내거나 하게 되면 그 망의 뎁스를 아주 깊게 해가지고 뭐 학습 시간도 뭐 이틀, 길게는 일주일도 걸릴 수 있는데 산업 영상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못 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학습 시간이 뭐 30분, 1시간, 뭐 길어야 반나절 이런 시간을 넘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도와 아주 빠른 학습 시간을 위해서 망을 커스터마이즈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기업들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망을 그 산업 인더스트리 특정 분야에 딱 맞춤형으로 커스터마이징 시켜주는 그 경험, 그 스킬 그것이 굉장히 차별화된 포인트가 되겠네요 앞으로. 네. 그러니까 100만 불 수출답 받으셨고 300만 불 받으셨고 작년에 500만 불 받았고 수출답 올해 1000만 불 받으실 거고 1000만 불이 될지 이제 1000만 불은 이미 달성을 했기 때문에 아마 2천만 불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라운피플은 전체 이 매출 구성이 해외가 더 많습니까? 국내보다? 예, 해외가 조금 더 지금 많은 편입니다. 해외 쪽에서 주로 이제 어느 지역이 그래도 제일 그 반응이 좋나요? 해보시니까. 지금은 중국하고 홍콩에 있는 업체들입니다. 아무래도 제조업이 많다 보니까. 네, 당연히 제조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너무 요새는 뭐 중국보다 뒤져 있고 뭐 다 뒤져 있다 요새 큰일 났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신문지상에. 네. 그리고 뭐 인공지능은 이미 뭐 몇 년 뒤졌고 뭐 쭉 나오는데 물론 이제 여기가 제너럴 AI나 산업용 쪽으로 하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그쪽은 해보시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분야별로 중국이라든지 글로벌 기업들하고 경쟁을 할 만한 거가 될 건지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예,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해외 유명 대기업들,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든지 페이스북이든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그분들은 비즈니스 규모를 아주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자연 영상 쪽에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포커스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중국 그 대기업들 역시 그쪽으로 하고 있고 또 똑똑한 친구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그래서 산업용 쪽은 상대적으로는 조금 주목을 덜 받는 쪽이었는데 국내가 아마 제조업이 발전하지 않았으면 저희도 그쪽 현장을 바라보는 속도가 늦을 거고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도 못했을 것 같은데 그거는 국내 제조업 발전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리딩하는 어차피 제조 강국이 우리나라 거기서 우리가 다 이렇게 검증되고 구현된 알고리즘이다라고 한다면 메이드 인 코리아 머신러닝 하면 산업체 쪽에서는 정말 전 세계에서 알아줄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산업계에서 보면 이제 모든 기업이 제품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전검사는 결국 이제 그 제품이 출하되기 전에 제품의 하자를 찾는 거죠.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네, 맞습니다. 지금 하신 거는 이제 기존 그 비전검사에다가 그 머신러닝을 접목시킨 건데 그 머신러닝 접목되면 과거의 비전검사에서 못했던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사람은 그 절대적인
그 픽셀 값은 몰라도 네. 그냥 보면 바로 그렇죠. 네. 이게 이 형태가 뭐고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네. 딥러닝은 여기에 사람이 보는 방식하고 아.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보는 게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네네. 과거에 이제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음. 룰 기반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비전 검사의 문제들을 딥러닝을 이용하면 이제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그 불량인지 양품인지를 구분하지 못했던 미묘한 예, 것들을 예. 이제 어떤 아주 전문적인 사람처럼 예, 유관검사처럼 예, 할 수가 예. 있는 거네요. 예, 예. 네. 사람은 네. 분명히 보고 아. 이게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는 문제를 아. 기존 룰 기반으로는 못했던 것들이 아.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사람보다 좋은 건 이제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검사 요원이 100명이 있다. 네. 그러면 그날 그 한도성 분량이라고 하는 것들은 작업자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주관적이니까. 주관적이고요. 아, 예, 네네네. 그래서 오늘은 아. 또 동일한 사람도 오늘은 뭐 기분이 좋을 때의 판단과 그렇죠. 기분이 나쁠 때의 판단이 컨디션이 다르니까 또 그때. 예, 예. 그리고 또 집에 빨리 가고 싶으면 또 판단을 늦게 할 수도 있고 네네. 뭐 이런 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네네. 얘는 일반적으로 일관성 있는 검사 결과를 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떤 경우는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네. 예,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생산성이 올라가고 품질의 균일도를 확보할 네.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근데 이런 거 유관 검사하는 것이 굉장히 사람으로서 힘든 거지 않습니까? 힘들죠. 그죠? 네. 대부분 또 유관 검사하는 환경이 현미경을 보고 그러니까요. 해야 되거나 아니면 뭐 클린룸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려면 방진복이라는 걸 입게 되는데 그러면 또 얼굴에 뭐 습기도 차고 맞아요. 굉장히 피곤한 환경이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검사를 해주게 되면 사람을 어떤 3D 환경에서 좀 해방시켜 주는 거죠. 예.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다양한 분야에서 특히 이제 어떤 그 정밀도를 요하는 그런 이제 제품들을 양산하는 제조에서는 이런 것이 굉장히 필수적일 것 같은데요.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네. 많은 이제 그 대기업들 쓰고 있는 거죠 지금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그러면 그 양산 라인에 이것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까?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저희가 PCB 관련 분야도 있고요. PCB. 예, LCD 관련 뭐 제약,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두부의 그 깨짐, 오. 그다음에 뭐 콜라병 안에 들어있는 부유물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식음료까지, 야. 그다음에 뭐 코일을 만들게 되면 스피커 안에 들어가는 코일이 제대로 만들어지는지 뭐 이런 쪽에도 저희 제품이 네. 들어갔고요. 그래서 뭐 비전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하듯이 요 딥러닝을 이용한 분야 역시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데들 그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까? 되고 있습니다. 야, 두부 내가 좋아하는데 두부에 적용된다는 게 참. 사용하는 기업 입장에서 이런 머신러닝을 뭔가 도입하기 전에, 검토하기 전에 좀 어떤 준비 같은 거, 어떤 자세 같은 거 그런 거 좀 팁을 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도 이제 많은 부분이 대용량 그 많은 이제 그 러닝 데이터, 레이블이 달린 네네.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레이블이 달린 데이터를 잘 준비를 해주시는 그게 첫 번째 스텝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여러 곳에서 저희도 작년에는 초반에 그 고객들이 많이 반신반의했었는데 워낙 퍼포먼스가 뭐 기존 방식하고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이 데이터 레이블이 달린 데이터를 잘 준비해 주시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산업용 쪽에 이제 적용되기 시작한 거는 불과 이제 2, 3년도 채 안 되는 시점인데 네. 저희 국내외 고객들을 보면 특히 이제 하이레벨 쪽으로 올라갈수록 도입에 대한 의지가 강합니다. 네. 매니지먼트 쪽에서 강한 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변화가 올 거고 그 혁명이란 말이 뭡니까? 네네. 혁명이라는 말이 굉장히 그렇죠. 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순간 훅 찾아오는 게 혁명이듯이 4차 산업혁명의 제일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AI이기 때문에 AI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도태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라운피플의 이 나비 AI인가? 요 그 머신러닝 기반의 그 머신 비전 쪽 비전 검사를 요거가 말이 되네 하고 뭔가 좀
확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도입하기 전에. 네. 그래서 이제 전화를 주시면 네. 저희가 방문을 하고 어떤 검사인지를 확인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통상은 POC라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 개념이 프루프 오브 컨셉. 예. 이 개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고객이 보통은 자기들이 데이터셋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저희한테 넘기거나 그러니까 데이터셋이라는 것이 뭔가 그 기존에 제품의 불량 사진 아니면 정상 사진 이런 거를 잘 몇 장을 주면 되는 몇 장을 주면 되니까 뭐 몇백 장을 줘야 되는 겁니까? 몇천 장을 줘야 되는 겁니까? 고객이 저희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달라지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영상을 주시면 네. 사진을 줘도 되는 겁니까? 그걸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돌려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라고 보여주기도 하고요. 불량품 사진 몇 장이랑 네. 그 양품 사진 몇 장을 줬어요. 네. 주면 보통은 한 기간이 얼마 걸리면 이게 나옵니까? 뭐 아주 어려운 경우 아니면 뭐 대부분 뭐 2, 3일 이내에 다 2, 3일 이내? 끝납니다. 저희가 이제 해서 테스트 리포트를 보내면 그 뭐 테스트 리포트에 자기들이 이제 고객들이 봤을 때 제대로 판별할 수 있는지 고객들은 이미 답지를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생각보다 이것을 검토하고 뭔가 의사결정을 내리기까지 그렇게 뭐 몇 개월을 걸리지는 않을 수도 있겠네요. 예, 작은 맞습니다. 기업은. 근데 이제 BMT라는 과정을 보통 거치게 되는데요. 네네. 거기에서는 별로 접은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기업이랑 붙어도. 예. 이 러닝을 시킨다는 거는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그 출고조사 있지 않습니까? 네, 출고조사를 할 때 그 샘플링하는 집단이 전체 집단을 잘 표현해야지 그게 출고조사의 의미가 있듯이 그 머신러닝에 사용한 데이터가 그 학습을 위해 사용한 데이터가 특정 방향으로 쏠려 있지 않고 골고루 그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대표할 수 있다면 POC만으로 바로 끝나는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데이터가 좀 치우쳐 있거나 데이터가 좀 부족한 경우라면 실제 필드에 적용하면서 약간의 재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치우친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신 겁니까? 데이터가 뭐 예를 들어서 출고조사를 하려면 뭐 골고루 20대만 한다는 예, 맞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출고조사 하면 딱 예. 정말 매칭이 되네요. 말씀하시는 게. 상장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상장 계획이 있습니다. 언제 상장 예정이십니까? 금년 말부터 내년 5월 사이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양질의 자금을 이제 수혈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자본을 이제 새롭게 나온 자본을 대표는 어디다 이제 투자하실 예정이십니까? 저는 뭐 대부분 인력에 투자를 할 생각이고요. 네네. 네. 저희는 이제 산업용에서 축적된 요 기술을 기반으로 최근에는 저희가 뭐 스포츠 쪽도 좀 오랫동안 해왔는데 스포츠 분야로도 더 확장을 시키고 그다음에 의료, 헬스케어 뭐 이런 쪽으로도 확장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회사 투자할 만한 괜찮은데 이 회사 괜찮을 것 같다 아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될까요? 기술 기업에 대해서. 일단은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 경쟁력이 과연 언제까지 갈 수 있는가, 지속 가능한가 이런 부분들을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 있더라도 이 기술을 시장으로 잘 전파를 시키고 뭐 해야 되는데 이런 시장에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지 또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이라고 하면 아마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CEO가 사명감이나 윤리의식이 투철한가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할 어차피 것 뭐 같습니다. 대표님은 이미 이제 블로그를 몇 년간 이렇게 쭉 하신 것만 하더라도 어떤 이것에 대한 사명감, 그 다음에 어떤 일관성 그런 것들은 좀 증명이 된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가능하다면 저는 저희 직원들한테 이제 아메바처럼 뚝뚝뚝 떨어져 나가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성공하는 기업 CEO들이 적어도 50명 이상을 우리 라운피플에서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인재란 건 어떤 사람이 인재입니까? 대표님 볼 때? 제가 바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이렇게 창의력이 있고
뭔가 자기 주도적인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계속해서 뭔가 공부하고 뭔가. 예. 대표님 대표님도 면접 보세요? 네. 근데 면접 보실 때 그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인데 네. 짧은 시간에 그 자기 주도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감별하십니까? 대표님만의 어떤 감별법이 있다면 자기 주도적인지 아닌지를 솔직히 뭐지 궁예도 아니시고 뭐 궁예 관심법 예. 어떻게 뭐 혹시 뭐 나비 AI 갖고 시키시는 건 아닐 것 같고 어떻게 아세요 자기 주도적인지 아닌지 처음 본 사람을 뭐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좀 보면 전체적으로 좀 약간은 드러납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만의 이거 말로 표현하기도 힘든데 저만의 마음이 앞으로 뭐 지금 10대나 20대 뭐 이렇게 학생들이라도 특히 이제 친구들은 무엇을 지금부터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분야나 어떤 식의 자세로 뭐 자세가 중요한데. 예, 저는 제가 이제 중국 전시회를 다니고 한국 전시회를 다니면 가장 큰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일단 뭐 중국 전시회는 사람이 많이 오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애들이 와요. 부모님이 애들이 몇 살? 10대들? 예. 그 초등학생도 데리고 오고 기술 세미나 기술 전시회? 예. 야. 그게 저는 굉장히 놀랍게 봤는데 이게 우리나라 전시회를 하게 되면 절대 애들 안 옵니다. 그렇죠. 예, 고등학생들도 거의 안 옵니다. 애들은 가라 그러지. 예. 근데 어렸을 때 그런 현장을 다니면서 어떤 신기술들이 나오고 이거를 다 이해는 못 하겠지만 그걸 보고 자란 애들하고 학원에서 그 수학 문제만 풀고 자라는 애들하고는 나중에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엄청난 차이가 나죠.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시네. 네. 저 그런 말 처음 듣는데요. 진짜 그게 지금 벌써 지금 말씀하신 게 아이들이 이런 기술 새로운 디지털 세미나에 그 기술 그런 현장에 엄마 아빠랑 같이 오는 그렇게 자란 애들이 벌써 10년 됐을 거고 우리도 학원에서 수학 영어만 배우는데 10년 이상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요. 네. 그때부터 학교 졸업하고 상상을 하는 거하고 네. 어렸을 때부터 난 이런 거를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된다면 어떤 거를 해볼까 또는 뭘 해볼까 어떤 새로운 걸 해볼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어렸을 때 보고 자란 거하고 아닌 거하고는 저는 차이가 날 거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조금 두렵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보셨네요.